안녕하세요. 본격 힐링 리뷰 채널. 리뷰는 기억에 안 남고 헛소리만 기억에 남는 채널. 하지만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자, 인사말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즈모 채널을 보면서 좀 느낀 감정을 댓글에 좀 써주시고요. 자, 오늘은 기즈모가 자랑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기즈모 베스트 5입니다.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기즈모 베스트 5를 보고 제품을 사면 적어도 실패는 안 한다고 하셔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채널 액티브 스피커 베스트 5입니다. 저는 이렇게 PC나 스마트폰에 연결만 하면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액티브 스피커를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인데요. 음질 면에서는 앰프를 좀 따로 사야 하는 패시브 스피커가 장점도 있겠지만 앰프 매칭은 좀 정말 힘든 일이죠. 사실 패시브 스피커로 가면 음악이 취미가 아니라 오디오가 좀 취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답도 없고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바꾸다 보면 중고 거래하다가 음악 들을 시간이 정작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합리적인 가격에 좀 잘 만든 액티브 스피커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추천드렸던 액티브 스피커의 종합판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제가 그동안 테스트한 제품들을 가격대별로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40만원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각 가격대별로 가장 베스트 스피커를 뽑아봤습니다. 다만 게임용이나 컴퓨터용이라기보다는 음악 감상용에 가까운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방에서 아니면 책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꾸민다면 저는 이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기즈모 베스트 5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만원 이하 제품입니다. 10만원 이하라고 하면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것도 스피커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제가 선택한 제품은 FND의 R27BT입니다. 가격은 8만원대고요. 자, FND는 푸드 앤 드링크의 약자가 아니고요. 인도에서 창업한 펜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주로 중저가대 스피커를 국내 캔스턴 브랜드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현재는 중국에 본사가 있어요. 사실 이 리스트 뽑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10만원 이하입니다. 워낙 많은 제품들이 있고 장단점이 좀 너무 뚜렷해서 물론 단점이 많지만 두루 만족스러운 제품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자, 그래도 많은 고심 끝에 저는 FND의 R27BT를 뽑았습니다. 10만원 이하에서 옵티컬 연결을 지원해서 확장성이 좋고요. TV 연결도 좋고 블루투스 지원을 해주고요. 어느 정도의 완성도 있는 음질을 들려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10만원 이하에서 음악 감상용으로 쓸만한 제품입니다. 뭐 8만원대 가격이 어떻게 보면 오디오로서는 되게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 정도도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추천드릴 만한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보면 디자인이나 만듦새도 그럴듯해요. 다만 가까이서 보면 좀 저렴한 제품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제 얼굴 같죠? 크기는 살짝 커서 책상에 놓으면 꽉 차고요. 출력은 50W급으로 스펙상은 넉넉해 보이는데 실제로 볼륨을 높이면 산만해지면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뭐 일상 볼륨에서는 괜찮으니까요.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해상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괜찮은 수준이고요. 블루투스 연결과 EQ 조절 그리고 나름 괜찮은 밸런스와 스테레오 이미지 형성 등 기본기는 기대 이상입니다. 다만 유선 연결 시에는 간혹 전기 노이즈가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 내부 케이블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이 더 깨끗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볼륨도 좀 너무 높이면 아까 말한 듯이 좀 산만해지고요. 리모컨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10만원대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르테시아 M200이라는 제품인데요. 가격은 12만원대입니다. 자, 10만원대도 정말 많은 스피커 회사가 있어서 고르기가 힘들었는데요. 여러 제품을 제가 비교를 해본 결과 큰 단점이 있었어요. 이 아르테시아 M200이 그래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르테시아는 미국 회사인데요. 디지털 피아노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음악적인 베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모니터 스피커 컨셉이고 아주 심플한 구성의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입니다. 크기도 비교적 좀 작아서 책상에 올려두고 듣기가 좋아요. 모니터 스피커답게 언밸런스 RCA와 밸런스 연결까지 지원하는 점은 좀 특이한 점이고요. 음질은 모니터 스피커라서 이 공간감이 넓진 않아요. 그렇지만 음의 흐트러짐이 없고 스테레오 이미지가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책상 위에 놓고 음악 감상용으로 쓸 경우에는 가격 대비 가장 높은 만족감을 줍니다. 12만 원대 이 정도 소리 글쎄요, 뭐 찾기 힘들어요. 또 소리가 부드러워서 오래 들어도 피곤함이 덜하고요. 다만 기능이 거의 없어요. 블루투스 연결 안 되고요. EQ 조절도 없어요. 볼륨도 이 후면에 붙어 있어요. 요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리모컨도 없어서 굉장히 손을 뻗어서 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한 후에 컴퓨터 볼륨으로 음량을 조절하는 게 최선입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생략해버리고 음악 감상, 그 본질에만 충실한 컨셉의 제품입니다. 참고로 출력은 60W예요. 다음은 20만 원대입니다. 제 선택은 에디파이어 S880입니다. 중국 제품이죠. 가격은 해외 배송비 포함해서 약 21만 원 정도인데 국내 정식 수입품도 있습니다. 에디파이어 제품은 국내 브랜드 브리츠가 브랜드만 바꿔서 내놓는 거 아시죠? 브리츠 BR1900DB와 같은 모델인데요. 브리츠로 나올 때는 29만 원을 받고 있어요. 디자인은 깔끔하고요. 크기도 비교적 컴팩트해서 책상에 올려놔도 큰 부담감이 없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 활용성, 범용성인데요. 컴퓨터용 스피커, TV용 스피커, 음악 감상용, 블루투스 스피커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쓸만한 제품이에요. 특히 이 튼실한 스피커 케이블을 제공하고 아주 잘 만든 리모컨을 제공해서 편의성과 만족감이 뛰어납니다. 음질은 전체적으로 밝은 성향으로 이 밸런스가 좋고요. 저역이 퍼지거나 과장되지 않고 탄력 있는 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플랫한 성향이지만 해상력도 좋아요. 일반적으로 에디파이어 스피커들이 어두운 성향인데 S880은 좀 밝고 맑은 음색을 띱니다. 앰프 출력은 88W로 집에서 듣기에는 차고 넘치고요. 블루투스, 유선, 코엑시얼, 광입력 등 다양한 소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좋은 그런 만능 스피커예요. 집에 하나쯤 있으면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리모컨 수신감도가 살짝 떨어지고 저역의 양이 좀 절제된 느낌? 이런 걸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30만 원대입니다. 제 선택은 A1 오디오 오로라 1입니다. 한국 제품이고 기즈모 채널이 여러 번 추천해드린 스피커죠. 가격은 39만 원대인데 이 품절이 날 때가 많아서 운이 좋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북극의 오로라 같은 존재죠. 이름처럼 오로라. 희귀해요. 자, 이 제품의 장점은 음질입니다. 근데 그냥 음질 좋게 만드는 건 모든 스피커들 회사들의 목표니까 다른 데도 음질 나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대에 좀 제한이 있죠. 근데 오로라는 30만 원대 가격임에도 이 가격대에 구현하기 힘든 옵션을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MDF가 아닌 대나무 원목으로 만들었고요. 클래스 D 앰프가 아닌 클래스 AB 앰프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북셀프 스피커 치고는 좀 큰 5.25인치 우퍼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선재도 좋은 선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만들면 브랜드 스피커들은 보통 100만 원 가까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음질을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입체감이 정말 좋습니다. 입체감이 좋으려면 하나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위상차도 잘 잡아야 되고요. 해상력 물론 좋아야 되고요. 적당한 힘도 있어야 되고 그 음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상당히 완성도 높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크기가 좀 커서 거실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책상용으로 쓰더라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 작은 볼륨에서도 디테일을 잘 살려주기 때문에 헤드폰이나 이어폰 오래 끼고 있으면 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신 책상 위에서 쓰기도 좋아요. 그리고 기본 제공되는 스피커 케이블이나 RCA 케이블의 품질도 좋아서 따로 케이블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해도 한 5만 원 이상 아끼는 셈이죠. 다만 단점이 있다면 블루투스는 지원하지 않고요. 리모컨도 없어요. 아르테시아 AM200하고 좀 비슷하네요. 뭔가 이렇게 무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랑 비슷해요. 저는 전자레인지도 아직 못 믿어요. 그래서 햇반도 그냥 차게 먹습니다. 불도 없이 어떻게 따뜻해져요. 말도 안 되죠.
자, 마지막 40만 원대입니다. 여기 보이는 마그낫 멀티 모니터 220입니다. 자, 출시 가격은 49만 원대인데 요즘은 가격이 좀 내려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마그낫은 독일 회사고요. 디자인은 멀리서 보면 좀 평범한데 가까이서 보면 이 고밀도 MDF에 헤어라인 가공을 좀 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근데 이 기스는 잘 나요. 이건 옮기다가 좀 부딪히면 반드시 기스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구성을 보면 정말 제대로 만든 스피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옵티컬, 코엑시얼 연결은 물론 턴테이블 연결이 가능한 포노 지원도 되고요. 서브 우퍼 연결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우퍼만 달아주면 사운드바 역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블루투스 연결도 되고요. 무선 리모컨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음질도 뭐 수준급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모니터 스피커에 맞는 넓은 재생 대역입니다. 북쉘프지만 저역이 35Hz에서 시작되는데 보통 북쉘프들은 막 뭐 60Hz, 80Hz 이렇게 시작되는데 굉장히 초저역을 재생을 해내는 거죠. 고역대도 40kHz까지 재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스펙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들어보면 굉장히 깊은 저역과 고역의 까실까실한 그런 맛이 잘 살아나요. 해상력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 스피커 역시 오로라와 마찬가지로 입체감이 좋고요. 중역대가 탄탄해서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출력도 80W급이기 때문에 거실용 스피커로도 괜찮아요. 전체적인 입체감은 오로라 1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 대신 블루투스나 뭐 리모컨 같은 편의성이나 범용성에서는 50만 원대 이하에서는 최고의 스피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50만 원 이하의 액티브 스피커 5개를 가격대별로 추천해 봤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린 기획이에요. 3개월 이상 됐을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한 제품들이 공교롭게 인도, 이거는 미국, 중국, 한국, 독일 제품으로 이렇게 나라별 안배를 했어요. 뭐 의도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피커 고를 때 조금이라도 고민을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베스트 5는 블루투스 스피커 베스트 5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